그러니까 요거 이제 빠지 달고 국회의원 버티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1등이잖아. 그 뭐 자한당 소속이든 무슨 야당 소속이든 뭐든 간에. 자기는 이미 승리자라고요. 이 게임에서. 근데 이 게임 자체가 분단이 무너져갖고 확 다른 지평이 열려? 거기서 승리자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쓰나미가 일어날 텐데. 별로 안 달가운 거예요. 상황이. 그냥 분단을 전제로 문재인 정부나 열심히 패달라. 그러면 내 우방이다 이거요. 근데 그러한 심리를 반영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한 거를 담론한다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트럼프 개객기 하려면은 정말 트럼프 망나니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들여다보려면 저는 거꾸로 야, 저 사람 혹시 수순이나 타이밍에 천재 아니야? 이거를 같이 놓고서 한번 저울을 달아보라고요. 아까도 보셨지만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딱 김정은이 딱 손잡아서 꼬셔가지고 북핵 문제가 에스컬레이션 되지 못하게 딱 쐐기 박은 다음에 바로 6월 15일 날 미중전쟁 시작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 타이밍이 미국이 4%대 성장률로 올라섰다라는 게 거의 확인된 타이밍이에요. 미국이 2, 4분기 때부터 4% 성장률 올라갔거든요. 6월 15일이면요. 정부 부처 내부에서는 아직 통계는 없지만 야 이거 4% 성장 갈 것 같은데 라는 게 확실해질 때라고요. 감히. 그러니까 미국 경제 성장했고 그다음에 특히 이 히스패닉 그다음에 흑인 이런 그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케이 미중전쟁 벌려서 소비자 물가가 0.1%, 0.2%, 0.3% 올라가더라도 관세 때문에 타격이 없다. 괜찮다. 그거 딱 타이밍 잡고 하나는 김정은이 에스컬레이션 날뛰지 못하게 에스컬레이션 못하게 딱 잡아놓고 하나는 경제성장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계속. 그다음에 러시아를 헬싱키에서 만났던가 딱 손잡아 가면서 그때 그 손잡기 전에 이미 이제 셰일가스에 의해서 중동에 대한 중동 산유국들에 대해 눈치 볼 거 없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발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발표하면요. 지금 러시아에 있는 유대계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혹은 러시아의 영향력을 가진 유대인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은 까먹었는데 예를 들면은 전 세계 다이아몬드를 주물럭거리는 아마 이중 국적자일 거예요. 러시아 국적하고 이스라엘 국적 두 개를 갖고 있는 무시무시한 할아버지 있어요. 이런 할아버지는요. 아주 맹렬한 지오니스트라고요. 지오니스트라는 건 뭐냐면 유대 선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특별한 민족으로 우뚝 세우셨다라는 그 유대 선민 사상의 지오니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맹렬한 지오니스트라고요. 이런 할아버지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러시아 경제를 흔드는 할아버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뚝 세워주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그러면 러시아를 다루기가 쉬워져요, 오히려. 근데 이스라엘은 왜 우뚝 세울 수 있었냐? 아랍에 대해서 이제는 꾸를 게 없으니까. 그래서 러시아를 다루기 쉬워지니까 그 다음에 헬싱키 만나서 푸틴을 사실상 툴툴대는 중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푸틴을 툴툴대는 중립 만들고 나니까 중국에 포커스 맞추기 쉽고 그 다음에 중국 포커스 맞추고 이쪽을 툴툴대는 거를 그렇게 중립을 만들어 나니까 서유럽을 가지고 이제는 갈굴 수 있잖아요. 야, 너희 왜 안보에 무임승차해? 그러니까 서유럽을 갈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판세 변화 잘 못 느끼고 300만 명이나 되는 거대 관료 조직인 미 국방 커뮤니티의 수장으로서 나 우리 새끼들 잘 관리해야 돼. 그러고서 평소 자기 관리에 열심히 하고 남한테 모진짓 못하고 개혁 못하는 그러나
군인으로서의 작전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서 신망이 두터운 매티스가 이렇게 전략적인 문맥 잘 움직이는 거 감지 못하고서 개기니까 언제 날리냐. 11월 6일 날 중간선거 때 미 상원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미 상원 군사위원장에 자기의 파트너 중에 파트너인 이노프, 그 다음에 미 상원 외교위원장의 리시 딱 앉히고 미 하원 군사위원장의 매파 중에 매파인 민주당이지만 아담 스미스 앉힌 다음에 바로 날려버리잖아요. 그게 그 무렵이거든요. 12월 중순이. 12월 중순이 국방에 대해서 미 상하원에 자기 말뚝이 딱 박힌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매티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제가 보면 타이밍과 수순 맞추기와 그 타이밍 맞추기, 수순과 타이밍에 관한 천재, 싸움꾼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걸 두고 트럼프 개객기 망나니 이렇게 보면은 저는 좀 곤란하지 않냐. 이거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혼자서 그렇게 날뛰는 거 아니다. 뒤에 펜스, 그 뒤에 무시무시한 브레인 그룹들, 이 흐름이 있다 지금. 그 흐름의 앞에 나온 흐름의 지도자이자 그 흐름의 대변자이자 그 흐름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배우로서 트럼프를 보면 이거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시죠.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정말 트럼프 개객기 망나니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본 그 북한 평정을 위한 6가지 요인 중에 서울이 없어요. 서울이. 그날 이전에는 서울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날 이전에 서울이랑 문재인 정부랑 마찰을 일으켜서 종북 세력에게 닥치고 평화라는 그 종북 세력의 슬로건에 힘을 실어줄 이유가 없다고요. 트럼프 전쟁광, 미제의 한반도 전쟁 음모에 결사 반대한다. 닥치고 평화하라. 뭐 이러고서 날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명분 줄 이유 없죠. 어차피 너무 위험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 전날 저녁까지 야 정은아, 내 조카 정은아, 나 너 사랑해, 나 너 좋아해 하고 저기 트럼프가 올리브 가지 흔들다가 쳐야 되는 상대방인데 당연히 미리 서울하고 긴장 일으켜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운전자석에 이 대한민국 정부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요. 차에 아직 못한 거예요. 차에 못하니까 혼자서 댕댕거리고 자가 발전하고 난리 부르치다가 그 다음에 경제 말아먹은 거죠. 근데 그날 이후에는 서울이 승부처예요. 평양이 자빠졌는데 바로 서울이 승부처가 되죠. 그 다음엔 평양은 스케줄대로 쫙 평정, 그 다음에 임시행정기구, 그 다음에 자유민주 노스코리아 건국 이렇게 스케줄대로 평양은 쭉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가 발생하는 데는 서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 전체주의 3종 세트, 즉 베이징의 시진핑 전체주의 반동, 평양의 김일성 영생교 사교 전체주의, 서울의 문재인 586 유사 전체주의, 이 전체주의 3종 세트가 운명 공동체예요. 좋은 말로 해서. 나쁜 말로 해서 한 꼬치에 꿰인 거예요. 한 꼬치에. 그걸 이리관지라 그러죠. 운명 공동체라고 이제 불판에 올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이럴 때 제가 좋아하는 혹은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레닌, 정치공학의 천재. 피바다 정치공학의 천재지만 정치공학은 정치공학이니까 그 사람 가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머리가 있는 소리를 해요. 이 사람 뭐라 그러냐? 상대방 공격할 때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해라 그래요. 약한 고리를 끊어내라. 세상은 어떤 이런 사슬 모양의 형상일 때가 있다 이거예요. 어떤 시스템이라는 건. 이 한 시스템은 사슬처럼 고리로 엮여져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약한 고리, 녹슬고리, 얇은 고리가 있다. 거기 쳐라 이거예요. 그러면 전체주의 3종 세트 중에 제일 약한 고리가 어디냐? 평양이에요. 왜냐? 비핵화가 북한 해방이니까. 북한 해방 없이는 제대로 된 비핵화 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북한 해방이 중국 길들이기니까. 북한 해방시켜서 급속 발전시켜버리면은
중국인 14억 명의 심리가 완전히 바뀔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북한 해방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한 도약되니까, 스프링보드니까. 북한 해방돼 버리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평양, 그 다음에 간첩, 그 다음에 종북, 그 다음에 친북, 그 다음에 진실을 경멸하고 방종 그 자의식을 막 부추기고 알량한 되도 않은 집단의 이성, 집단의 논리 내세워서 설치는 타락 리버럴들. 이거를 이 가운데 평양고리가 빠져버리니까, 평양 핵이 빠져버리니까 간첩과 종북이 붕괴하거든요. 분열돼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대가리 받고 그다음 꼼짝 말하지. 집에서. 만성 우울증 약도 먹을 수 있어요. 불쌍하다고.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이게 중앙이 확 붕괴해버리니까 힘을 못 쓰게 돼요. 힘을 못 쓰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난리 나고 뒤집힌다고요. 여기가 저기 뭐야, 그 태안반도에 기름배 자빠졌을 때 바닷가에 그 저기 조약돌을 기름에서 닦아내겠다고 걸레 들고 뭐 8만 명인가 10만 명이 몰려간 그런 극성스러운 민족 아니에요, 여기가. 그런 하늘이 뒤집히고 땅이 다 뒤집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가만들 있겠냐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북한 해방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한 도약대 스프링보드예요. 자, 이 전체주의 3종 세트가 한 꼬치에 꿰어갖고 운명 공동체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 가장 약한 고리가 북한 해방이고, 아마도 10중 8구 북한에 대한 해방을 미국이 선택할 것이다. 이런 컨셉을 가진 정치인, 교수, 언론, 그 다음에 기타 고급 멋물 있을까? 정말 없어요. 제가 하루에도 여러 번 신경 써서 전화도 걸어보고 만나도 보고 이렇게 해서 두리번거리는데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나라의 이제 고급 먹물들 보면 주어진 게임 안에서 잘해가지고 성적을 땄기 때문에 이 주어진 주어진 환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대한 상상력, 거기에 대한 용기, 거기에 대한 창의적인 어떤 대응에 대한 고민, 이런 거는 평생 나이 50, 60이 되도록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더라고요. 해본 적이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이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오늘도 전빨들의 행진이 이루어지죠. 전체주의 빨이들. 국방백서에 우리의 적은 북한이란 말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이건 참 잘했어. 대한민국 위협 세력이 적이다. 그러니까 위에서 야 그거 북한을 주적으로 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군인들이니까 적이라고 뭔가는 해야 되는데 적이 어딨냐. 정의가 안 되는 거야. 정의가 안 돼. 적을. 그러니까 대한민국 위협 세력은 적입니다. 하고 거기다 박아놓은 거예요. 오케이. 말씀 잘하셨네. 이거 가정이에요. 저는 가짜뉴스 퍼뜨리거나 혹세무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억조분의 1의 확률로 문재인 586 집단의 대한민국 위협 세력이 이미 드러났을 경우 군이 나서셔야지. 총 들고. 대한민국 위협 세력이 적이라며. 자, 이건 좀 확률이 높아져요. 한 10분의 1 확률인데. 대법원이 일본에 대해서, 일본 기업에 대해서 일제시대 징용자에 대해서 너희들이 직접 변상하라고 대한민국 대법원이 1965년 한일협정을 개무시하고서 판정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일본의 국내 여론이 들끓어오르고 이런 몇 가지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이 반일 정책 개발질에 국내에 들끓어 이거 조치 취해야 된다. 일본이 뭔가 한국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일본인의 80% 이상의 그런 여론 추이를 보이고 이게 조만간에 예를 들어서 한국산 수출 제품, 대일 수출 제품의 관세로 나타난다든지 뭐 이런
그다음에 지금 거론되는 건 뭐냐면 한국인의 취업비자 제한, 취업 제한, 일본 내 이런 게 지금 검토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게 일어나면 대한민국 대법원이 대한민국 위협 세력이네. 그럼 군에 묻겠어요. 그 상황 되면 총 들고 대한민국 대법원 접수하고 체포해서 군대 영창에 넣을 겁니까? 뭐 군인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문장 자체는 잘 박았다고 봐요. 그것이 무엇이 되던 간에 대한민국 위협 세력은 우리 군인의 적이다. 오케이, 멋있네. 멋있네. 그대로만 하셔. 그대로만 해. 근데 이제 멍청한 짓도 했죠. 킬체인. 이게 한미연합 북의 핵미사일 선제 정밀 타격 계획이에요. 킬체인이.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거. 뭐 위성도 이용하고 정찰기도 이용하고 뭐 크루즈 미사일도 쏘고 뭐 이런 거 전부 폭격도 하고. 이 킬체인을 이게 북한 김정은 위원장님의 비유에 거슬리신다 그래갖고 이 단어를 삭제해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대량 응징 보복, 그러니까 북이 도발할 경우 대한민국 국군은 대량 응징 보복하겠다. 이 표현도 삭제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국방백서는 결국은 군복 입은 얌전히, 군복 입은 공무원, 뭐 조금 걱정하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데 누가 보면 이거 군복 입은 얌생이 아니냐 뭐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표현을 누가 한다면 여건 명예훼손 하지 마. 집단 명예훼손. 저는 그렇게 충고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를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 지금 이게 이 전체주의 3종 세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베이징, 평양, 서울에 대해서 이게 다 지금 아주 그냥 칼끝이 목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베이징에 대해서 시진핑의 전체주의 반동에 대해서는 미중 전쟁에 의해서 칼끝이 목에 들어갔고요. 평양의 김일성 영생교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제제재 압박과 그 다음에 군사 포위에 의해서 굉장히 살벌한 칼끝이 여기 목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대한민국의 문재인 586 유사 전체주의 집단에 대해서는 스스로 매를 벌었어요. 자기 스스로 경제를 폭망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목에다 칼을 대고 막 집어넣고 있어요. 지금 거기는. 정말 잘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잘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막 목에 집어넣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청년들, 그 다음에 가장 하층 그 하위 소득계층 개고생하고 하고 있어요. 절망적으로 피눈물 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자기 스스로 그렇게 목에 자기 스스로 넥타이 조르는 사람은 많아도 난 자기 스스로 목 대고서 목에다 칼 넣는 건 처음 봤어. 그러고 있다고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전빨들은 그런 얘기 다 감추고 있죠. 그 전빨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실은 전빨이죠. 언론 기레기들, 조중동 언론들도 다 전빨이에요. 제 눈에는. 제가 눈알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는지 몰라도. 전빨들은 다 감추고 있지만 이 전체주의 3종 세트, 베이징, 평양, 서울 전체주의 3종 세트가 지금 꼬치구이로 한 꼬치에 꼬여갖고 지금 이런 그 중국 무력화, 북한 압박, 경제 폭망 이걸로 다 이제 불판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약한 고리인 북한 해방부터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왜 일어난다? 이게 큰 차원에서 보면요. 원래 분단 대립 체제, 그러니까 북한의 존재 이유 자체가 미소 타협, 그 다음에 미중 타협의 산물이에요. 근데 지금 미중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 그럼 존재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특히 시진핑은 북한을 도발 전담 대행업자로 집중 육성했습니다. 이게 도발 전담 대행업자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북한은 목숨 내놓은 걸로 깡부려 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위조 지폐 찍고 마약 밀수출하고 짝퉁 양담배 밀수출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집단이 핵으로 미사일로 ICBM으로 무장을 한 다음에 모른 척하고 핵 오염물질 더티밤이라 그래요. 핵폭탄은 아닌데 방사능이 확 뿌려져 가지고 주변 반경 한 10km 뭐 5km를 완전히 작사를 내는 핵 오염 테러 물질을 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한테 판다든지 혹은 핵 배낭, 그러니까 핵폭탄 배낭을 혹은 오염물질 배낭을 이걸 이슬람 테러 분자한테 판다든지. 이 얘기 했다고요. 북한이 자기 입으로 했어요. 미국 본토에 핵배낭 터지는 수 있어. 이 얘기를 했다니까. 북한 애들이 스스로. 자, 이런 상태가 되면 이게 이제 맞아 시진핑 입장에서는 지렛대를 하나 갖는 거잖아요. 저거랑 똑같죠. 그 예멘 반군이 이란의 지원을 받거든요. 이란은 중국의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예멘 반군이 쓰는 무기가 뭐냐? 북한제 무기를 써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주는 거죠. 지저분한 도발 전담 대행업을. 그걸로 육성을 한 거라고 시진핑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진핑이 북한을 친중반미 코리아 연방 주도자로 육성을 해준 거죠. 그거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을 문재인 586 집단 같은 이런 집단이 지배한 다음에 닥치고 평화, 북한은 적이 아니고 김정은은 우리의 동반자고 김일성, 영생교는 우리랑 같이 번영해야 되는 그런 공존체제고 뭐 이러면서 닥치고 평화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다 난도질에서 해체해버리는 거 아니야. 국방은 국방대로 해체해. 그다음에 대한민국 체제는 지방분권주의라는 이상한 헌법학의 의미가 그러니까 정치체제 그런 정치체제가 없어요. 연방제가 있고 그냥 단일 중앙집중정부가 있는 거지 지방분권 체제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정의가 안 되니까. 연방은요 역사적 뿌리를 갖고 정의가 돼요. 그런 식으로 한 지역이 계속해서 독자적인 문화와 어떤 체제를 갖고 살아왔다. 그럼 그게 연방의 구성 단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진핑이 북한을 친중반미 코리아 연방의 주도자 또한 글로벌 질서에 있어서 아주 위험한 도발 전담 대행업자로 집중 육성을 해왔다고요. 그 다음에 시진핑이 세계 질서를 유린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인 거죠. 그런데다가 북한 자체는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 최악의 경제 붕괴 상태, 최악의 범죄 집단이에요. 그럼 이건 답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지정학적,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원래 북한의 존재 이유, 존재 근거는 미중 타협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깨진 상태야. 근데 그 깨진 문맥이 뭐냐면 시진핑이 북한을, 문맥 중에 하나가 시진핑이 북한을 아주 지저분하고 위험한 도발 전문 대행업자로 길러줬고 시진핑이 북한을 친중반미 코리아 연방을 만들기 위한 그리고 서해를 내화하기 위한 그런 배우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가만둘 수가 없죠. 근데 시진핑이 세계 질서를 유린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 역할을 해온 건데 가만둘 수가 없다고요. 거기다 북한 자체 체제도 취약하기 짝이 없고 악랄하기 짝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약한 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런 국제 커넥션을 딱 보고 이거 전체주의 3종 세트 베이징, 평양, 서울 얘들은 한 꼬치에 꿰었어. 얘들은 운명 공동체야.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그냥 내리 공격해버리고 그럼 우리 뭐라 그럴 거냐 이거요. 우리가 우파라 그러면 우파가 왜 근데 시진핑 공격해야 돼? 우리랑 경제적으로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나라인데 중국이. 우리는 그게 아니야. 우리는 반전체주의 투쟁이거든. 우리는 전빨들에 대한 투쟁이거든요. 국내에서. 전체주의 빨이들에 대한.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반전체주의 투쟁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요. 이제 여기서 잠깐 더 아까 나온 김에 한마디 보태드리면 일본 보복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일본이 지금 국내 여론이 보통 상태가 아니에요. 일본인들의 80% 이상이 한국에 대해서 강경한 보복 정책을 취할 것을 적극 지지하는 상태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그 다음에 한국에 수출하는 핵심적 부품, 핵심적 원료에 대한 수출 관세,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의 일본 내 취업에 대한 그 코타나 금지,
뭐 이런 식의 지금 조치들이 그 언급이 되고 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거 크거나 작거나 그런 조치들이 있을 거고요. 그때 저희는 대법원 앞에 가서 너희가 반일 노름하느라고 나라를 말아먹는 너희들이 대법관이라 불리는 개땡땡들이냐 이러고서 한번 저희가 시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사회가 마음에 드는 구석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 반전체주의 투쟁에 나서는 자유민주 시민의 각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결국 아까 전체주의 3종 세트 중에 가장 약한 고리인 북한 해방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넘칩니다. 한번 또 기운 내서 계속 밀어보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